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토피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에 유산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유산균이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약국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주말에 어떤 구독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써놓고 가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유튜브 구독자 누구입니다. 2년여간 영상과 자료를 열심히 보고 아토피가 호전되어 잠시 들러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 열렬 구독자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는데 약국에 들리셨는데 마침 제가 자리에 없어서 뵙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메시지 한 장 이렇게 남겨주고 가셔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런 정보를 통해서 환자 한 분 한 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신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보람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유산균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유산균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게 조절 T세포예요. 조절 T세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더 증가시키고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조절 T세포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보면요. 면역세포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조절 T세포가 있는데 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균하고 싸울 것인지 항체를 얼마나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균하고 싸우고 이제 다시 면역세포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억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조절 T세포예요. 결국은 조절 T세포를 와 유산균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어제 제가 T 헬퍼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파이팅 셀입니다. 실제로 균하고 싸우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항체를 생성하는 저는 이제 이런 질환을 전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무기 같은 거예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기가 준비해 놓으면 이 무기가 직접 가서 싸우면 되니까 질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그런데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은 얘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지? 결국은 조절 T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이걸 조절하지 못해서 얘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유산균이 조절 T세포의 생산을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실제로 이 조절 T세포를 그 유산균으로 인해서 이 기능을 좋게 줬더니 염증 활성을 억제하고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조절하더라. 그래서 알러지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성 질환의 실질적인 교정 역할을 하는 게 유산균인데 그렇다면 모든 유산균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2007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국립보건원이거든요, NIH가. 근데 예전에는 주로 어떤 유산균 하면 우리가 장에 좋은 거, 변비에 좋은 거, 그다음에 설사에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대사질환이라든가 특히 또 정신건강. 그래서 요거를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정신건강하고 유산균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더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요거 자가면역 질환의 조절 T세포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면역 질환에서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싸워서 이겼느냐, 면역력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전체 미생물들과 실제로 내 몸 안에 있는 숙주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이 NIH에서 하는 일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그 HMP라는 프로젝트예요. 휴먼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가 면역 질환과 어떤 연관성을 갖냐면 실제로 이 조절 T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균주를 발견해내는 게 지금 면역학회와 미생물 학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조절 T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거의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한 10여 종에서 한 20여 종까지 아주 우수한 균주를 발견을 해서 이런 균주를 가지고 유산균 제품을 만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에 활용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을 지금도 열심히 미국은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그 면역균주, 그러니까 지금 HF에서 연구한 것처럼 면역균주들을 뽑아서 한 12종 정도를 면역균주만 뽑아서 아주 고함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의 기술이 바이오 서포트라는 이 기술의 이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건강한 우선 유산균을 먼저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결 건조를 하거든요. 동결 건조를 하는데 동결 건조하기 전에 미생물 하나하나에 이렇게 옷을 입혀요. 이게 단백질과 다당류를 섞어서 옷을 입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캡슐을 뭐 2중 캡슐, 4중 캡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균주 하나하나가 유산이나 담즙에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유산 강산에서 죽지 않는지 몇 시간씩 놔두고 실험을 했는데 거의 3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유산에서 많이 미생물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담즙산에서 또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억을 먹었는데 장암까지 살아남는 거는 뭐 5억, 10억 뭐 좀 많아봐야 그 이상 조금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을 살아남고 오히려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란 게 생존율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산을 지나면서 이렇게 실제로 한 300억 이상이 한 캡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균주 하나가 살아남게 하기 때문에 일반 타 제품들하고는 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를 저는 이제 임상에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서포트 기술을 도입한 제재입니다. 실제로 시험률을 보면요. 이 환자분이 지금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등 전체가 굉장히 붉어요. 사진상에서는 좀 흐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유산균을 충분하게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유산균만 먼저 복용을 했어요. 원래 기존에 드셨던 유산균에 한번 대체해서 해보겠다. 그런데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아토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학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개월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물론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3개월 정도 지나서 등 부분이 상당히 깨끗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앞부분도 좀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붉거든요. 여기 다 전체적으로 붉은데 화면상에서 표현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우 깨끗해진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이후에도 더욱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팔이 굉장히 붉죠. 그리고 매우 이렇게 각화돼 있고 피부상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아주 울퉁불퉁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3개월 정도 관리하고 매우 깨끗한 상태에 또 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 주변에도 매우 굉장히 붉었어요. 귓볼도 굉장히 진물이 많이 나고 이 목 부분까지 되게 붉고 굉장히 가렵고 특히 이 가려움증이 굉장히 많이 호소했는데 이런 재질을 드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면역 유산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면역 유산균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면역 균주를 모아서 아주
집중을 해서 모아서 그것도 고용량으로 이렇게 아토피 관리하는데 드시고 이렇게 호전된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많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3에 대해서 그 아토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경청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